양한규의 자는 문찬이다. 양씨는 남원의 이름난 가문으로서 고려 병분왕 중 양능량이 시조이다. 높은 벼슬을 지낸 이가 대대로 많았는데 묵제양후에 이르러 판도 판서를 지냈다. 묵제공은 고려의 신하의 도리를 지켜 이성계가 3번 불렀어도 나아가지 않아 당시 사람들이 동국의 백이 숙제라고 일컬었다. 그 후에 하급 관리로 강등되었어도 가풍이 순박하고 독실하기로 고향에서 이름이 높았다. 고조 양여익은 장학원 정, 증조 양산혁은 호조 참에, 조부 양사주는 호조 참판에 추중되었다. 순조 12년인 1812년 홍경래의 난 때에 양사주는 의병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다가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 그만두니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부친 양맹석은 무관으로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는데 효의로 임금께 알려져 3대가 추중되었고 후에 자신은 호조 판서에 추중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어머니 정부인 파평 윤씨는 윤종길의 딸로서 헌종 때인 1844년 10월 20일에 양한규를 낳았다. 양한규는 등에 닮은이가 있어 아기 때 이름이 월서였다. 체구가 크고 장대하였으며 기품이 뛰어났다. 재물을 가볍게 여겨 베풀기를 좋아하였으니 사람들이 양한규를 한번 만나면 그 인품에 감화되어 자신의 인색하고 옹졸함이 저절로 사라졌다. 1882년 이모년에 군란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남원 부사 심의두에게 청하여 장정 300명을 모집하고 곧바로 서울로 가서 군란을 토벌하려 하였으나 심의두가 막아서 실행하지 못하였다. 1891년 신묘년에 설약장군 부사과가 되고 다음 해인 1892년에 통운대부 초계군사 겸 내금위장으로 승진하였다. 조금 있다가 통정대부로 품계가 올랐다. 이로부터 임금의 깊은 은혜에 감격하여 조금이라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다. 고종 31년인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양한규는 병사를 일으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려 하였으나 일이 누설되어 그만두었다. 다음 해인 1895년에 역신이 감히 임금의 머리를 깎게 하자 이때부터 임금의 군사 권력이 이미 일제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양한규는 피를 토하며 울음을 삼키고 마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았다. 집안 재산 수만금을 털어 동지들을 한데 모으니 전국의 의로운 선비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 이에 활과 화살, 총, 탄환을 모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감추어 두고 명산 대천에 고하고 의병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다. 고종 42년인 1905년에 일제가 오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경성에 통감부를 설치하니 온 나라가 어수선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양한규는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1906년 12월 영호남의 의사 천여 명을 이끌었는데 금음날 밤 의병들이 양한규를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았다. 닭이 울자 남원성으로 들어갔다. 양한규는 칼을 잡고 앞장서서 곧바로 진위대를 습격하여 그들의 병기를 모두 빼앗고 추격하였다. 일본 경부는 총을 맞고 달아났다. 이에 의병들의 날카로운 기운은 마치 물이 솟구치는 듯 했으며 승승장구하여 달아나는 무리를 쫓았다. 그러던 중 양한규가 갑자기 탄환을 맞고 쓰러졌다. 양한규는 곧 무리를 향해 마지막 말을 전하기를 내가 지금 죽지만 국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 제공들은 힘쓰도록 하여라 라고 하였다. 말이 끝나자 숨을 거두었다. 양한규는 손에 칼을 쥔 채였으며 여전히 생기가 있는 듯 했다. 때는 1907년 정월 초하루 아침이었다. 왜적들이 양한규가 죽었음을 알고서 병사를 돌려 공격하니 우리가 빼앗았던 병기를 모두 빼앗겼다. 원근의 동지들이 그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영으로 찾아왔다가 모두 통곡하고서 돌아갔다. 집안 사람들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적들이 그의 죽음을 의심하였다. 적들이 무덤을 파내고서 살펴보니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듯하고 성난 눈은 감지 않아 여전히 사람을 쏘아보는 듯한 기운이 있었다. 당시 적들이 삼엄하게 감시했는데도 여러 고을에서 제사에 참여한 이들이 많았다. 그 후에
교룡산 북쪽 기슭계좌에 이장하였다. 아들 5이 있으니 양상열, 양상주는 전처 숙인 박씨가 낳았고 양상학, 양상목, 양상덕은 후처 숙인 박씨가 낳았다. 두 딸은 영천인 이원묵과 전주인 이계필에게 시집갔다. 양한규의 호는 우조론이다. 효성스러워 부모가 편찮으실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해 모시고 자신이 대신 죽게 해달라고 빌었다. 부모의 상을 만났을 때는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였다. 여러 조상들 묘에 표석을 세웠으며 가문 일족과 돈독하고 화목하게 지내서 모두 그를 신임하고 따랐다. 이 일에 앞서 며남 최익현이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관병이 순창에서 최익현을 습격하였다. 양한규는 시장으로 들어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너희들이 감히 최대감을 해친단 말이냐? 라고 하자 듣는 이들이 장하다고 여겼다. 최익현은 잡혀서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람을 시켜 양한규에게 편지를 보내 의병을 속히 일으키라고 권하였다. 처음에 같은 고을의 진사 박재홍 역시 잡혀가게 되자 주먹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왜적을 토벌할 것이라고 외쳤다. 전주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말이 더욱 거세어 적들이 감히 신문하지 못하고 혀를 내둘렀다. 얼마 후에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